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솟구치는 흑풍령 고갯마루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며 산속의 정막을 거칠게 깨뜨리고 있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관리들이 거느리던 조공행렬은 갑작스러운 산적들의 습격에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며 도망치기 바쁜 모습이었다. 길목을 가로막은 검은 복면의 사내들은 시퍼렇게 날선 칼날을 세우며 항복을 강력하게 종용했고 공포에 질린 병졸들은 무기를 내던졌다. 산속의 고요함은 순식간에 비명과 절규로 가득 찼으며 탐과 놀이들의 탐욕이 서린 재물들은 주인을 잃고 땅바닥에 어지럽게 굴러다니며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 무리의 중심에는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높게 묶은 여장부 백연이 당당하게 서서 얼어붙은 관리들을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매는 한겨울 서리처럼 날카로웠으며 손에 쥔 장검은 산란하는 태양빛을 받아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광채를 사방으로 내뿜고 있었다. 백연은 거침없는 몸짓으로 선두에 서 있던 지방관의 목에 칼끝을 겨누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죄를 엄히 물었다. 그녀의 등 뒤로 펄럭이는 붉은 망토는 마치 전장의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올랐으며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서슬 퍼런 살기를 풍겼다. 지방관 주왕수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목숨을 구걸했지만 백연의 입가에는 싸늘하고 비릿한 비웃음이 한 자락 걸릴 뿐이었다. 그녀는 이들이 훔친 곡식과 은자가 원래 누구의 피땀이었는지를 일일이 열거하며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음을 멈추지 않고 주변을 압도했다. 함욕에 눈이 멀어 굶주린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자들에게 자비란 존재하지 않았고 그녀의 칼날은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공포에 질린 비명이 숲속 깊은 곳까지 퍼져나갔지만 산적들은 눈 하나 깜깜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대로 재물들을 수레에 신속하게 옮겼다. 그때 고갯길 한편에서 낡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유유히 걸어오는 젊은 선비의 모습이 백연의 날카로운 시야에 갑작스럽게 들어왔다. 그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마치 조용한 서원을 산책하는 사람처럼 평온한 안색을 유지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등에는 낡은 괴나리 보찜을 메고 손에는 가느다란 대나무 지팡이를 든 그의 정체는 조정에서 비밀리에 파견된 암행어사 이강진이었다. 강진은 소란스러운 현장을 흥미롭다는 듯 관찰하면서도 그 어떠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드러내지 않아 오히려 지켜보던 산적들의 강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백연은 처음 보는 기이한 사내의 태도에 묘한 흥미를 느끼며 칼끝을 거두고 강진을 향해 천천히 위협적인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가냘픈 선비의 목숨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있음을 과시하듯 칼날을 치켜세웠으나 강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항했다. 오히려 그는 백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이 과연 진정한 정의인지 묻는 담대하고도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산 전체를 울리는 듯한 강한 힘이 실려 있어 주변의 살벌한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진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백연의 부하들이 당장이라도 그를 베어버릴 듯이 들이닥쳤으나 백연은 가벼운 손짓 하나로 그들을 제지했다. 그녀는 강진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며 그가 입은 옷의 해진 솔기와 낡은 집신을 훑어보고는 가소롭다는 듯이 크게 비웃기 시작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서생이 인의의 질을 논하며 목숨을 담보로 허세를 부리는 것이 우습다며 그녀는 강진의 턱끝을 칼날로 들어올렸다. 하지만 강진의 맑은 눈동자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며 오히려 백연의 가슴 속에 깊이 숨겨진 고통과 분노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백연은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강진의 시선에 불쾌감을 느끼며 칼을 거칠게 휘둘러 근처에 서 있던 나무 기둥을 베어버렸다. 그녀는 법과 질서가 지켜주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함을 거칠게 항변하기 시작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유린할 때 칼을 든 자만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그녀의 말에는
짙은 원망이 묻어났다. 강진은 그녀의 말에 담긴 슬픔을 조용히 경청하면서도 폭력으로 얻은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차분한 어조로 일깨워 주었다. 강진은 자신이 가진 작은 괴나리 보찜에서 말린 육포 한 조각을 꺼내 백연에게 내밀며 배고픈 영혼은 칼로 채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백연은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잠시 멍하니 멈춰섰으며 부하들은 이 황당한 광경에 서로의 얼굴만 멀뚱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육포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이토록 간이 부은 녀석은 평생 처음 본다며 강진의 이름을 묻는 질문을 넌지시 던졌다. 강진은 그저 길을 가는 나그네일 뿐이라고 답하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백연의 얼어붙은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산등성 위에는 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고 백연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강진을 가리키며 이 기묘한 선비의 목숨을 오늘은 살려주겠지만 다음번에 만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산적들은 탈취한 재물을 챙겨 신속하게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며 백연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강진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홀로 남겨진 강진은 먼지가 가라앉은 고갯길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그녀가 남긴 짙은 살기 뒤의 고독을 깊이 곱씹어 보았다. 강진은 고갯마루를 내려오며 수첩을 꺼내 오늘 목격한 산적 무리의 규모와 백연이라는 여인의 비범한 무예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약탈을 일삼는 무리가 아니라 체계적인 조직력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배치된 관군들의 태만한 모습은 이 지역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강진은 가슴속에 품은 마패의 무게를 새삼스럽게 느끼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고 입술을 굳게 다물며 걸었다. 마을 주막에 도착한 강진은 허름한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고 주변 사람들의 은밀한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은 흑풍령의 여장군이 탐관오리의 재산을 털어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소문을 속삭이며 그녀를 마치 구세주처럼 칭송하고 있었다. 강진은 백성들이 법보다 산적을 더 신뢰하게 된 비극적인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다졌다. 그는 품 안에서 조용히 빛나는 마패를 만지작거리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이 가야 할 험난한 여정을 묵묵히 준비했다. 밤이 깊어지자 강진은 주막방의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오늘 만난 백연의 강렬한 눈빛을 떠올리며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녀의 칼끝에는 살기보다 더 깊은 원망과 절망이 서려 있었음을 그는 짧은 교감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웠다. 만약 그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강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산등성을 바라보며 조만간 다시 마주하게 될 운명적인 재회를 예감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강진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길을 따라 관아 근처를 탐색하며 아전들의 움직임과 세금 징수 현황을 면밀하게 살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단순히 흉작 때문이 아니라 조악수의 가혹한 수탈과 매관매직에서 기인한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하나둘씩 포착했다. 조사를 진행할수록 백연이 왜 칼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의 타래가 얽히기 시작했다. 강진은 공정한 법 집행과 인간적인 연민 사이에서 고뇌하며 자신이 선택해야 할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한편 산채로 돌아온 백연은 평소와 달리 깊은 생각에 잠겨 부하들이 가져온 노획물을 확인하는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까 만난 선비의 평온한 미소와 자신을 꾸짖던 단호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맴돌며
마음을 어지럽게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죽음 앞에서조차 당당했던 그 기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증이 일었으며 죽음 앞에서조차 당당했던 그 기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백연은 술잔을 들이켜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으나 한번 피어오른 호기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산채에 노련한 참모인 박노인은 백연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오늘 만난 선비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물었다. 백연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대충 얼버무렸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강진이 건네준 육포 조각을 만지작거리고 있음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당분간 관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선비의 행방을 비밀리에 조사하라는 명을 내리며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 애를 썼다. 어둠이 내린 산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흑풍령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가며 새로운 운명을 예고했다. 강진은 마을의 장터에서 우연히 조학수의 부하들이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주저없이 나서서 아이를 구하고 관리들을 꾸짖었다. 그의 서슬퍼런 꾸지람에 기가 눌린 관리들은 투덜거리며 물러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강진의 존재가 관아의 요주의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산채에까지 전달되었고 백연은 그 선비가 마을에서 벌인 대담한 행동을 전해 들으며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강진이 단순한 서생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확신하게 되었고 그가 가진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직접 움직였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으스스한 밤 백연은 단신으로 마을에 내려와 강진이 머물고 있는 주막의 지붕 위에서 그의 방안을 조용히 살폈다. 방 안에서 강진은 책을 읽는 대신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었으며 그의 곁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는 물건이 보따리 속에 숨겨져 있었다. 백연은 그가 관아의 첩자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의인인지 확인하고 싶어 창틀을 가볍게 두드려 자신의 방문을 정식으로 알렸다. 강진은 놀라지 않고 문을 열어 그녀를 반겼으며 두 사람의 두 번째 만남은 그렇게 적막한 밤의 공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백연은 강진의 책상 위에 놓인 기록들을 훑어보며 당신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며 그의 가슴팍에 비수를 겨누었다. 강진은 침착하게 그녀의 칼날을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내며 이 땅에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아주고 싶을 뿐이라고 진실한 어조로 대답을 건넸다. 백연은 그 오만한 발언이 현실성이 없다며 비웃었지만 강진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자 왠지 모를 신뢰감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방법과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하며 서로의 가치관을 확인했다. 강진은 백연에게 칼로 이룬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라며 제도적인 개혁과 법의 준엄함을 통해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간곡하게 설득했다. 백연은 법이 힘있는 자들의 편에 서 있는 한 자신은 영원히 칼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강진의 논리적인 반박에 말문이 막혔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가 추구하는 이상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고 미묘한 동질감 속에서 묘한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다. 새벽달 기울, 무렵 백연은 다시 만날 나를 기약하며 창밖으로 사라졌고 강진은 그녀가 남긴 향기를 맡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날이 밝자 관아의 포교들이 주막으로 들이닥쳐 강진을 수상한 인물로 체포하려 했으나 강진은 기지를 발휘해 그들의 추적을 교묘하게 따돌리고 도망쳤다. 그는 조학수가 이미 자신을 경계하기 시작했음을 깨닫고 더욱 신속하게 움직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패의 핵심인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서 강진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곡식과 은자를 발견하고 분노에 휩싸였으며 이를 세상에 알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위기의 순간마다 백연이 보낸 산적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도와주었고 강진은 그녀의 무언의 지원에 감사하며 결의를 다졌다. 조학수는 자신의 비리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 마을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으며 강진의 행방을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고한 백성들을 잡아들여 고문하며 강진을 유인하려 했고 이 소식을 들은 강진은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지로 걸어갔다. 백연 역시 조학수의 잔인한 행동에 분노하여 산채의 병력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올 준비를 마쳤으며 두 세력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강진은 조학수의 관아, 정문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준비를 모두 마쳤다. 강진은 관아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며 조학수를 향해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경문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주변을 포위한 병사들은 그의 위험에 압도되어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조학수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당장 저자의 목을 치라고 명했지만 그 순간 담벼락 위에서 백연과 산적들이 나타나 관아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강진과 백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완벽한 호흡으로 조학수의 사병들을 제압해 나갔고 공포에 떨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이날의 전투는 훗날 이 지역의 전설로 남게 될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다. 조학수의 폭정이 휩쓸고 지나간 장터의 풍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활기가 넘치던 거리는 이제 휑한 바람만이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갈 뿐이었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강진은 허름한 선비 차림으로 거리를 거닐며 관원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구실로 과한 세금을 징수하는 현장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치는 포졸의 눈빛에는 일말의 가책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강진은 장터 한 구석에서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구걸하는 여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찐빵 몇 개를 건네며 마을의 사정을 넌지시 물었다.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얼마 전 아전들이 들이닥쳐 대대로 일궈온 논밭을 강제로 빼앗아갔다고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으며 통곡했다. 땅을 잃은 사내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 흑풍령 무리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강진의 가슴속에 깊은 통증을 남겼다. 그는 이들이 단순히 법을 어긴 범죄자가 아니라 썩은 권력이 만들어낸 가련한 희생자들임을 확신하며 조학수의 죄상을 더욱 철저히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날이 저물자 강진은 조학수의 최측근인 이방의 집 근처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은밀한 거래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다. 늦은 밤 비단 옷을 입은 거상들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드나드는 모습은 그들이 결탁하여 매관매직과 매점매석을 일삼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진은 어둠 속에서 붓을 놀려 그들의 대화 내용과 드나든 인물들의 면면을 꼼꼼히 기록하며 반격의 서막을 준비했다. 권력의 비호 아래 자행되는 불법의 현장을 목격할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서늘하게 빛났으며 가슴속 정의감은 뜨거운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산채와 연결되어 있음을 간파한 강진은 직접 흑풍령의 심장부로 들어가 백연과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일부러 산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산적들의 정찰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그들이 나타나기를 침착하게 기다렸다. 관아의 포졸들이 무서워 피하는 험준한 산세였지만 강진에게는 오히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처럼 느껴졌기에 두려움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품 안의 마패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으며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기척에 온 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수풀이 우거진 고갯길에서 갑자기 수십 명의 사내들이 튀어나와 칼을 겨누었을 때 강진은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순순히 두 팔을 들었다. 당황한 산적들은 이 무모한 선비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했으나 강진은 그저 우두머리를 만나러 왔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들은 강진의 눈을 가리고 거친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갔으며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무기 부딪히는 소리와 긴장된 호흡 소리가 들려와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마침내 눈가리개가 벗겨졌을 때 강진의 눈앞에는 횃불이 환하게 밝혀진 거대한 동굴 속 요새와 그 중앙에 앉아있는 백연의 모습이 나타났다. 흑풍령의 산채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어 강진은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내부를 면밀히 살폈다. 훈련된 무사들이 질서정연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부상당한 이들을 돌보는 안악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산적의 소굴이 아니라 터전을 잃은 백성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신성한 공간임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강진은 자신을 경계 어린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절망의 무게를 가늠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높은 단상에 앉아있던 백연은 묶여있는 강진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며 지난번 고갯길에서의 건방진 선비가 제 발로 죽음을 찾아왔다며 비아냥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동굴 벽에 부딪혀 날카롭게 공명했으며 주변의 산적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호응하며 강진을 향해 거친 욕설과 위협을 쏟아냈다. 백연은 강진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고는 자신의 영토를 침범한 대가는 오직 죽음뿐이라며 허리춤에 단검을 뽑아 목줄기에 서늘한 감촉을 전해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강진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으며 그 속에는 오히려 백연을 향한 깊은 연민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진은 서늘한 칼날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로 오히려 백연에게 이 산체에 있는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며 차분하게 물음을 던졌다. 그는 약탈을 통해 얻은 곡식은 잠시 배를 채워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억울함을 씻어내고 다시 땅을 밟게 해주지는 못한다며 단호하게 꾸짖었다. 백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포착한 강진은 조악수라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이곳의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는 예리한 송곳처럼 백연의 자존심과 자각을 동시에 자극하기 시작했다. 분노한 백연의 신복장수가 칼을 뽑아들고 강진의 목을 치려 했지만 백연은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려 그를 제지하며 강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강진이 말하는 법과 정의가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냐며 핏대를 세우며 반박했고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억울하게 부모를 잃고 관가에 호소했으나 돌아온 것은 매질과 옥살이뿐이었다는 그녀의 절규는 동굴 안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강진은 그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그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함임을 진심 어린 어조로 다시금 강조했다. 백연은 강진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 자리에서 사지를 찢어 밝히겠다며 엄포를 놓았고 대신 자신의 힘을 증명해 보이라며 한 가지 제안을 건넸다. 그녀는 마을의 식량 창고를 지키는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내일 아침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곡식을 가져오면 당신의 진심을 믿어주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으며 산적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었지만 강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제안을 수락하며 자신의 의지를 보였다. 그는 백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정한 힘은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당당히 일어섰다. 산채의 한쪽 구석, 감방에 갇힌 강진은
어둠 속에서도 머릿속으로 관아 창고의 지형지물과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계산하며 치밀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는 무력을 사용하는 대신 조학수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그들이 스스로 창고 문을 열게 만드는 지혜로운 술책을 구상하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다. 잠시 후 백연이 남몰래 감옥을 찾아와 그에게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강진은 물을 마신 뒤 그녀에게 사람은 때로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산다며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두드렸다. 백연은 창살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받으며 강진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자신의 진정한 이름은 백연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다며 슬픈 과거를 속삭였다. 그녀의 부드러워진 목소리는 낮에 보여주었던 살기, 등등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으며 강진은 그 속에서 상처받은 어린 소녀의 영혼을 발견하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두 사람은 차가운 감옥 바닥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와 꿈꾸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적대적인 관계를 넘어 인간적인 유대감을 쌓아갔다. 강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돌아와 그녀와 이곳 백성들을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겠다고 굳게 맹세하며 짧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 이른 새벽 강진은 백연의 안내를 받아 산채를 빠져나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로 내려오며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하기 위해 몸을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는 미리 포섭해두었던 관아 내부에 양심 있는 하급 관원들과 접촉하여 조학수의 비리가 담긴 장부를 확보하고 이를 미끼로 창고지기를 유인할 계획을 세웠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서생이라기보다는 노련한 첩보원에 가까웠으며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백연은 다시 한번 그의 정체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졌다. 강진은 계획대로 경비병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창고 뒷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며 불가능해 보이던 임무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 창고 안에는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막대한 양의 공미가 쌓여 있었고 강진은 미리 준비한 수레에 이를 가득 실어 마을 광장으로 옮기는 대담한 행동을 감행했다. 그는 조학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준다는 방을 붙여 관원들이 함부로 저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막힌 전술을 사용하여 현장을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당황한 조학수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수백 명의 백성이 곡식을 챙겨 흩어진 뒤였고 강진은 유유히 사라져 산채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약속대로 빈 수레와 증거 장부를 들고 돌아온 강진의 모습에 백연과 산적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백연은 약속을 지킨 강진을 향해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칼을 내던지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앞으로 그의 조언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내비쳤다. 그녀는 평생 증오와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강진이 보여준 지혜와 용기를 통해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며 고개를 숙여 진심을 전했다. 강진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이제는 파괴가 아니라 건설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조학수를 확실히 처단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제안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긴장감은 어느새 따뜻한 신뢰의 온기로 바뀌어 산채 안을 가득 채웠으며 새로운 희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을 쪽에서 불어오는 불길한 바람과 함께 조학수의 사병들이 산채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규모 토벌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날아들어 분위기는 급반전되었다. 백연은 부하들을 소집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으나 그 와중에 산채에서 돌보던 어린아이가 갑작스러운 고열로 쓰러지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모두가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강진은 자신이 의수를 조금 알고 있다며 앞장섰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숭고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이의 맥을 짚으며 침착하게 처방을 내렸고, 백연은 그의 등 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며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 어린아이의 숨소리는 거칠고 위태로웠으며 이강진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이의 맥박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침착하게 침을 놓을 자리를 찾았다. 백연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평소 느끼지 못했던 묘한 경외감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어둠 속에서도 강진의 손놀림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으며 마치 고귀한 성인처럼 숭고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산채의 좁고 어두운 방 안에는 약초 다리는 냄새가 진동했고 밖에서는 적들의 침입을 알리는 다급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백연의 부하들은 당장이라도 아이를 포기하고 피난해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강진은 지금 움직이면 아이의 목숨이 끊어질 것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고 그 강직한 태도에 압도된 무사들은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백연은 강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에 대한 집념을 목격하며 자신이 가졌던 칼날보다 그의 의지가 훨씬 강력함을 깨달았다. 강진은 품속에서 은침을 꺼내 아이의 혈자리에 정성스럽게 꽂아 넣으며 끓어오르는 열기를 다스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다. 그는 밤새도록 자리를 뜨지 않고 아이의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자애로운 모습을 보였다. 백연은 그 곁을 지키며 강진이 보여주는 헌신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예우에서 비롯된 것임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무력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것보다 이토록 부드러운 손길이 사람의 마음을 더 깊게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전율했다. 산 아래에서는 조악수의 군사들이 횃불을 밝히며 산을 포위해 들어왔고 화살 소리가 숲의 정막을 가르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백연은 밖으로 나가 직접 검을 휘두르며 적들의 접근을 막아내려 했으나 마음 한편에는 방 안에 있는 강진과 아이의 안위가 걱정되어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타인을 위해 마음을 써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다. 적들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백연의 검술은 더욱 사나워졌고 그녀의 눈에는 지켜야 할 존재가 생긴 자의 비장함이 감돌았다. 새벽녘이 되자 마침내 아이의 거칠었던 호흡이 잦아들고 창백했던 얼굴에 미약하게 남아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며 고비가 지나갔음을 알렸다. 강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옷은 이미 땀과 약탕물로 범벅이 되어 엉망이 된 상태였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백연은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확인하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강진의 손을 꽉 잡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차가웠던 눈빛은 어느새 봄눈 녹듯 부드럽게 변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아이를 구한 강진은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지도를 펼쳐놓고 조악수의 군대를 물리칠 전략을 구상하며 지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산세의 험준함을 이용해 적들을 유인하고 함정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희생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백연은 강진의 명민한 두뇌와 결단력을 지켜보며 그가 단순히 글만 읽는 선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그릇을 가진 인재임을 다시금 확신했다. 산적들은 이제 강진을 이방인이 아닌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진정한 지도자로 여기며 그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진은 백연에게 산채의 지형 중에서 가장 방어가 취약한 곳을 묻고 그곳에 집더미와 기름을 준비하여 적들을 일망타진할 화공작전을 지시했다. 그는 무모한 정면 승부보다는 적의 심리를 이용해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병행하며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다. 백연은 강진의 지시에 따라 정예 무사들을 이끌고 매복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그의 얼굴에 서린 서늘한 정의감을 떠올리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서 그녀는 이제 복수가 아닌 새로운 삶을 위한 전투를 준비하며 검자루를 더욱 단단히 거머쥐었다. 조학수의 선봉대가 산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강진은 미리 준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려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나오게 하여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한 관군들은 대열이 무너진 채 갈팡질팡했고 백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람처럼 나타나 적의 장수들을 차례로 제압했다. 강진은 높은 바위 위에서 전장을 굽어보며 깃발 신호로 아군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조율했고 그의 냉철한 지휘 아래 전투는 압도적인 승리로 기울었다. 휘비린내 진동하는 현장에서도 강진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오직 공의를 세우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다. 전투가 끝난 후 전장에는 고요함이 찾아왔고 승리를 거둔 산적들은 강진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들의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음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강진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부상당한 자들을 먼저 살피며 적군들 중에서도 강제로 끌려온 이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집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었다. 백여는 승리보다 패자를 대하는 강진의 너그러운 인품에 더 큰 감동을 받았으며 진정한 강함은 파괴가 아니라 포용에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이제 강진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그가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은밀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 강진과 백여는 산채 뒤뜰의 바위에 나란히 앉아 전장의 여운을 뒤로한 채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강진은 자신의 신분이 암행어사임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임무를 마치면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녀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했다. 백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으며 자신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강진의 체온에서 생애 가장 큰 평온함을 얻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고 험난한 시대의 풍파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고결한 사랑의 맹세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다. 강진은 백연의 눈을 바라보며 법과 도덕이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정리해 주었다. 백연은 그의 품바에 얼굴을 묻고 지금까지 짊어지고 왔던 증오의 무게를 내려놓으며 오직 강진이라는 한 남자의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고백을 건넸다. 이들은 신분의 차이와 세상의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이 앞에 놓여 있음을 알았지만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밤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쳤고 하늘의 별들은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진은 조학수를 확실하게 몰락시키기 위해 그가 숨겨둔 비밀 장부의 행방을 쫓기로 하고 백영과 함께 관아 근처의 비밀 거처를 급습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규모 횡령과 반역의 음모가 담긴 문서를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였으나 곧바로 평정을 되찾아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진은 이 문서만 있으면 임금님께 직접 상소하여 조학수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를 엄벌에 처할 수 있다며 단호한 결의를 내비쳤다. 백여는 강진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무력을 다해 보필할 것을 다짐했다. 조학수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광기에 휩싸여 남은 병력을 총동원해 마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서라도 증거를 없애려 하는 잔인한 행태를 보였다. 마을 곳곳에서 불길이 솟구치고 백성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자 강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백연에게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라는 긴급한 명령을 하달했다. 자신은 직접 관아로 들어가 조학수와 정면으로 승부하겠다고 나선 강진의 눈빛에는 죽음을 초월한 강인한 기백이 서려 있어 그 누구도 그의 길을 막지 못했다. 백연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뒤로한 채 강진의 뜻을 존중하여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 구조 활동을 펼쳤다. 강진은 홀로 관아의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조학수의 눈앞에 마패를 내보이며 그의 모든 죄상을 준엄하게 꾸짖고 당장 항복할 것을 명했다. 조학수는 끝까지 발악하며 칼을 휘둘렀으나 강진은 화려한 무예는 없어도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위엄으로 그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놓으며 자리에 굴복시켰다. 밖에서 백성들을 모두 구하고 돌아온 배교는 조학수의 목에 칼을 겨누며 그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을 대신해 마지막 심판을 내리려 했으나 강진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강진의 공정하고 엄격한 태도의 배교는 결국 칼을 거두었고 진정한 승리는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관아의 앞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결박된 조학수를 보며 환호했고 강진은 그들 앞에 서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임을 선포하며 상처받은 마음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관아의 창고를 여러 빼앗겼던 재물들을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으며 세금을 면제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이들을 즉각 석방하여 진정한 해방을 선물했다. 배교는 강진의 옆에 서서 그가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풍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하고 가슴 벅찬 감동에 휩싸여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과정은 강진의 인자함과 배견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희망의 노래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조학수의 배후에 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중앙의 세력이 있음을 암시하는 서신이 발견되면서 강진과 배견의 앞날에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웠다. 강진은 이 싸움이 여기서 끝이 아님을 직감하고 더욱 신중하게 다음 행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지도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 배견은 그의 어깨를 감싸주며 어떤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끝까지 함께하겠노라 다짐하며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한 지역의 부패를 넘어 나라 전체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더 큰 여정을 준비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강진은 중앙정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며 배경과 산채 식구들의 공로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들이 사면받아 양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면서도 사람의 정을 잊지 않는 현명한 태도를 유지하며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다. 배교는 강진이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동하며 자신이 가졌던 세상에 대한 적대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떠돌며 칼을 휘둘렀던 그녀에게 강진은 진정한 안식처이자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고 그녀는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칠 준비를 마쳤다. 산채로 돌아가는 길에 강진은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꺾어 배견의 머리에 꽂아주며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들판에서 다시 만날 날을 꿈꾸자고 속삭였다. 배견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강진의 가슴에 기댔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하게 대지를 밟으며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숲속의 새들은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지적이었고 맑은 시냇물 소리는 노래가 되어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 끝까지 전달하려는 듯 경쾌하게 흘러갔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이들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서막을 울렸으며 그 끝에는 분명 빛나는 영광과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흑풍령의 아침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으며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산 아래에서는 조학수가 보낸 수천 명의 관군이 철갑옷을 입고 창검을 번뜩이며 산채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말들의 거친 콧김 소리와 군화 소리가 고요했던 숲의 정막을 잔인하게 짓밟으며 올라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맥박처럼 지면을 울렸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산채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으며 생존을 향한 최후의 결전이 임박했음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백연은 성벽처럼 높은 바위 위에 서서 몰려오는 적들을 내려다보며 장검의 손잡이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타오르는 분노와 결사항전의 의지가 서려 있었으며 부하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울 것을 명령했다. 비록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그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터전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붓겠다며 사기를 높였다. 산적들은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압도되어 무기를 고쳐 쥐고는 적들이 들이닥칠 길목을 향해 날카로운 살기를 뿜어내며 전투를 준비했다. 조학수는 본진 후방에서 여유롭게 부채질을 하며 이번 기회에 산적들과 암행어사를 한꺼번에 매장하여 자신의 치부를 영원히 덮어버리겠다는 잔인한 야욕을 드러냈다. 그는 군사들에게 산 전체에 불을 질러서라도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고 병사들은 횃불을 치켜들며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함역에 눈이 먼 관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는 마치 거대한 메뚜기 떼처럼 숲을 갉아먹으며 전진했고 그 뒤에는 검은 연기와 함께 파괴의 흔적만이 남겨졌다. 무고한 생명들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그의 비열한 미소는 안개 속에서 더욱 기괴하게 빛났다. 이강진은 백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지금 무모하게 정면으로 맞붙는 것은 곧 모든 이들의 개죽음을 의미한다고 단호하고 묵직한 어조로 꾸짖었다. 그는 조학수가 노리는 것은 산채의 멸망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대규모 학살임을 간파하고 있었기에 더욱 침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의 눈빛은 백연의 뜨거운 열기를 단숨에 잠재울 만큼 냉철하고 깊었으며 그의 등 뒤에서는 암행어사의 위험이 서린 보이지 않는 광채가 흐르는 듯했다. 그는 피를 흘리는 승리보다 모두가 살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그녀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돌리려 간곡히 애썼다. 강진은 지도를 펼쳐놓고 흑풍령의 지형 중 관군이 절대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절벽과 숨겨진 동굴의 경로를 손가락으로 꼼꼼히 짚었다. 그는 조학수의 군대가 평지에 익숙한 무거운 보병들이라는 점을 역이용하여 지형지물을 활용한 유인 작전으로 적들의 대열을 흐트러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의 정기를 잘 아는 산적들이라면 좁은 길목에서 소수의 인원으로도 수만 대군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그의 논리는 매우 치밀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백연은 강진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병법에도 능통한 장수의 기질을 가졌음을 깨닫고 경이로움을 느꼈다. 작전의 핵심은 연기를 피워 관군의 시야를 가리고 곳곳에 허수아비를 세워 마치 수많은 매복병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기만술에 있었다. 강진은 숲의 습기를 이용해 짙은 안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골짜기마다 진과 북을 배치해 소리의 반사로 적의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적들이 겁에 질려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가장 험한 길을 택해 소리 없이 포위망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원대한 계획이었다. 이 기막힌 전술은 무모한 희생을 막고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며 산채 사람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백연은 강진의 지휘 아래 부하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마음속 깊이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 타인의 명령에 복종해 본 적이 없었지만 강진이 보여주는 확신에 찬 모습은 그녀의 자존심보다 더 큰 믿음을 심어주었다. 강진은 직접 횃불을 들고 발화 지점을 점검하며 산적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고 격려했고 그의 따뜻한 눈빛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용기가 되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서 강진과 백연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이 거대한 폭풍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동반자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관군의 선봉대가 산채 입구에 좁은 협곡에 들어섰을 때 강진은 미리 매복시켜둔 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내 거대한 바위 더미를
아래로 떨어뜨렸다. 요란한 굉음과 함께 굴러떨어진 바위들은 적들의 대열을 순식간에 두 동강 냈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함성 소리는 적들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다. 강진은 연기 속에 몸을 숨긴 채 소수 정예무사들을 이끌고 적의 취약한 측면을 기습하여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그 기세는 마치 수천 명의 군사가 몰려오는 듯했다. 당황한 관군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서로를 찌르며 자중질환에 빠졌고, 협곡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전투의 혼란 속에서 백연은 관군의 장수와 맞닥뜨려 치열한 검투를 벌였으나 수적 열세에 밀려 잠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순간 강진이 날렵하게 몸을 날려 소매 속에서 단검을 던져 적의 팔을 맞추었고, 백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적을 단숨에 제압했다. 그녀는 글만 읽는 줄 알았던 강진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구하기 위해 보여준 용기와 민첩함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강진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녀의 안위부터 챙기며 괜찮으냐고 물었고, 백연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을 동시에 발견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진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산적들에게 미리 봐둔 비밀 지하 동굴로 신속하게 후퇴할 것을 명령하며 자신은 마지막까지 남아 추격조를 유인했다. 그는 적들이 산채 내부로 진입했을 때 폭약이 설치된 창고를 터뜨려 거대한 불길을 일으킴으로써 적들의 추적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대담함을 보였다. 화염이 하늘 높이 솟구치는 가운데 강진은 백연의 손을 잡고 안개 자욱한 숲속으로 몸을 날렸으며, 두 사람의 실루엣은 타오르는 불빛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조학수는 불타는 산채를 보며 승리했다고 확신했으나 그 속에는 이미 단 한 명의 적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비밀 동굴에 무사히 도착한 산채 식구들은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강진은 부상자들의 상처를 직접 돌보며 그들을 위로했다. 백연은 동굴 벽에 기대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오늘 벌어진 일들이 마치 한편의 꿈처럼 느껴졌고, 강진이라는 남자의 정체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했다. 그는 법을 지키는 관리였지만 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칼보다 지혜를 믿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영혼을 이해해 주었다. 백연은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강진이 말하는 정의를 위해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동굴 안의 희미한 횃불 아래에서 강진과 백연은 나란히 앉아 앞으로의 행보를 논의하며 조학수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진은 이번 탈출로 시간을 벌었지만 조학수가 더욱 악랄하게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라며 우리가 직접 관아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연은 위험한 일이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가겠다며 자신의 검을 강진 앞에 내놓으며 절대적인 충성과 사랑을 맹세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긴장감 속에서도 따뜻한 신뢰로 가득 찼으며, 어둠이 깊어갈수록 이들의 결의는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 전설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진은 백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승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백연은 그의 품에 머리를 기대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락함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돌아갈 진정한 집이 강진의 곁임을 마음 깊이 깨달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관군들의 수색 소리가 들려왔지만 동굴 안의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지혜와 용기가 만난 이 밤의 짧은 휴식은 훗날 조선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변혁의 밑거름이 되어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강진은 지형을 완벽하게 숙지한 백연의 안내를 받아 관아와 연결된 비밀 통로를 찾아내기 위해 험준한 바위산을 다시 타기 시작했다. 그는 적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초라한 거제 행색으로 변장하고 백연은 그의 호위무사가 되어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치밀한 잠입 작전을 수행했다. 길가에 버려진 백성들의 시신과 불탄 가옥들을 목격할 때마다 강진의 눈빛은 슬픔으로 젖어들었지만 그럴수록 조학수를 처단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소통하며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목표를 향해 전진했다. 잠복 중에 우연히 만난 마을 노인은 강진이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조학수가 숨겨둔 비밀 금고의 위치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눈물로 호소했다. 강진은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당부했고 백연은 노인에게 자신이 가진 비상식량을 모두 건네주며 예전의 냉혈한 여장부와는 다른 자애로운 면모를 보였다. 사람들의 고통을 목격할수록 백연은 강진이 추구하는 정의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가슴 절절히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들의 발걸음은 이제 개인의 복수를 넘어 만백성의 염원을 싣고 불의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며 승리의 기운을 모으고 있었다. 관아 근처에 폐가의 몸을 숨긴 강진은 조학수가 오늘 밤 성대한 잔치를 열어 승전을 축하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는 백연에게 잔치 분위기에 취해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서류 보관소를 습격하고 자신은 조학수의 침실로 잠입해 관인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백연은 너무 위험한 계획이라며 만류했지만 강진은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며 단호한 의지를 꺾지 않았고 결국 그녀도 그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두 사람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짧은 포옹을 나누며 서로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고 각자의 위치로 흩어지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긴장된 순간을 맞이했다. 강진은 어둠을 틈타 관아의 담장을 넘으며 순찰을 도는 병사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내고 소리 없이 건물 내부로 침입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조학수의 집무실 책상 밑에 숨겨진 비밀 장치를 찾아내어 그동안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이 기록된 장부와 중앙 권력자들과 주고받은 서신들을 확보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뜨거운 분노를 자으기에 충분했고 강진은 이를 품 안에 소중히 갈무리하며 승기를 잡았음을 확신했다. 한편 밖에서는 백연이 경비병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작은 소란을 일으키며 계획대로 움직여주고 있었고 강진은 그녀의 헌신에 감사하며 신속하게 탈출로를 찾았다. 작전 수행 중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강진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했으나 백연이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나타나 그를 구출하며 다시 한번 목숨을 건 동료애를 발휘했다. 두 사람은 수십 명의 포졸에게 둘러싸였지만 강진의 지략과 백연의 무예가 조화를 이루며 포위망을 뚫고 무사히 관아 밖으로 탈출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달빛 아래 도주하는 그들의 등 뒤로 조학수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이미 증거를 확보한 강진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고 진정한 심판을 내리는 일뿐이었으며 두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산채 식구들이 기다리는 비밀 거처로 향했다. 산채 식구들은 돌아온 두 사람을 환호하며 맞이했고 강진은 확보한 장부를 공개하며 이제 정의가 승리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선포하여 모두의 사기를 드높였다. 백연은 강진 옆에서 묵묵히 칼을 닦으며 그의 모든 지시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를 향한 존경심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강진 또한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임무가 끝나면 그녀와 함께 평범한 삶을 꿈꾸고 싶다는 소망을 마음속으로 조심스럽게 꺼내보았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고 험난한 조선의 대지 위에 새로운 정의의 꽃을 피울 준비를 모두 마쳤다. 밤하늘의 별들은 이들의 고귀한 투쟁을 지켜보며 더욱 밝게 빛났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조차 이들의 승리를 예견하는 축하의 노래처럼 들려왔다. 강진은 백연의 손을 잡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백연은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흑풍령의 깊은 밤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고 다가올 아침은 썩은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비출 희망의 광명으로 가득 차오를 것이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채 구름 뒤로 몸을 숨긴 야심한 시각. 하나의 담벼락 위로 두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검은 복면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의 배경과 남루한 선비의 허물을 벗고 날카로운 기계를 드러낸 이 강진은 서로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사방에 배치된 횃불의 흔들림을 살피며 그들은 마치 밤의 일부가 된 듯 고요하게 움직였고 차가운 금속성의 무기들이 옷깃에 스치며 가벼운 긴장감을 자아냈다. 경막을 깨는 것은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와 으스스한 바람 소리뿐이었으며 두 사람의 심장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백연은 고양이처럼 유연한 몸놀림으로 높은 지붕 위를 달렸고 강진은 아래에서 순찰병들의 동선을 파악하며 수시로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동료처럼 완벽하게 일치했으며 위험한 순간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비범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강진은 백연의 무예가 단순히 거친 산적일 것이 아니라 절망 끝에서 피어난 필사적인 생존의 몸부림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그녀의 눈동자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강진은 그 속에 숨겨진 맑은 영혼을 보았기에 더욱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났다. 화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집무실 문 앞에 도착하자 강진은 소매 속에서 가느다란 철사를 꺼내어 굳게 잠긴 자물쇠를 능숙하게 만지기 시작했다. 백연은 그의 의외의 재주에 놀라며 주변의 기척을 살피기 위해 칼자루를 쥐고 신경을 곤두세웠고 문이 열리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신속하게 내부로 잠입했다. 방 안에는 조학수가 수집한 각종 곡가구와 화려한 장식품들이 즐비해 있어 백성들의 피눈물로 쌓아올린 부패의 역사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었다.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집무실 중앙에서 강진은 미리 파악해둔 비밀 벽장을 찾기 위해 벽면을 꼼꼼하게 두드리며 탐색을 이어갔고 백연은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책상 뒤편의 어두운 구석에서 마침내 교묘하게 숨겨진 장치를 발견한 강진이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리자 육중한 벽면이 소리 없이 밀려나며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수많은 장부와 서신들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강진은 그 중에서 가장 낡고 두꺼운 가죽 표지의 책을 집어들어 내용을 살폈다. 그것은 조학수가 수십 년간 저질러온 토지 탈취와 뇌물수수 그리고 반대 세력을 숙청한 피해 기록이 담긴 이른바 지옥의 명부였다. 강진의 손끝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백연 역시 장부에 적힌 수많은 희생자의 이름 속에서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바로 그때 복도 멀리서 묵직한 군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포졸이 다가오는 기척이 들려오자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좁은 벽장 안으로 몸을 숨겼다.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비좁은 공간에서 강진과 백연의 몸은 밀착되었고 서로의 뜨거운 체온과 가쁜 숨결이 공기를 타고 직접적으로 전달되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강진은 백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가 동요하지 않도록 안심시켰고 백연은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의외의 단단함과 정직한 심장박동에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시선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후졸들이 집무실 안을 대충 훑어보고 다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그 위태로운 시간을 견뎌냈다. 적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벽장을 빠져나온 강진은 서둘러 장부를 품 안에 갈무리하고 백연의 손을 잡아 이끌며 탈출을 서둘렀다. 하지만 조학수가 이미 관아의 경비를 강화해둔 탓에 나가는 길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험난했으며 곳곳에서 마주치는 병사들과 짧고 격렬한 전투를 벌여야만 했다. 백연은 강진을 보호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고 매서운 검수를 선보였고 강진 또한 지형을 활용한 기민한 움직임으로 그녀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며 위기를 헤쳐나갔다. 간신히 관아의 높은 담장을 넘어 인가도 없는 깊은 숲속 폐가에 도착해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긴장의 끈을 늦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 아래서 백연은 장부를 소중히 품고 있는 강진을 보며 문득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깊은 고독과 슬픔을 꺼내 보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시선을 둔 채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아버지가 원래는 정직한 하급 관리였으나 권력의 횡포에 휘말려 영모의 누명을 쓰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 과거를 털어놓았다. 어린 나이에 길거리로 내몰려 칼을 잡아야만 했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보다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강진은 그녀의 고백을 묵묵히 경청하며 백연의 거칠어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동안 혼자 짊어졌을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진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는 법이라는 것이 때로는 힘없는 자들을 울리기도 하지만 자신이 반드시 이 장부를 통해 무너진 공의를 바로 세우고 그녀의 가족에게 씌워진 굴레를 벗겨주겠노라 굳게 약속했다. 강진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백연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타인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싶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폐가의 퇴락한 벽 위에서 하나로 겹쳐졌고 그 순간만큼은 신분도 처지도 잊은 채 오직 서로를 향한 신뢰만이 가득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강진은 백연에게 임무가 끝나면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백연은 미소를 지으며 평생을 피와 눈물 속에서 살아온 자신이 과연 그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되물었지만 강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 누구보다 빛나는 영혼을 가진 그녀야말로 진정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단언했다. 그의 확신에 찬 어조의 백연은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고 이제는 복수를 위한 칼날이 아니라 강진과 함께할 내일을 위해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근처 숲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두 사람은 다시금 경계태세를 갖추었으나 곧 그것이 동료들의 신호임을 깨닫고 산채로 돌아갈 준비를 서둘렀다. 강진은 장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것이 세상에 공개될 때 벌어질 거대한 파장을 예상하고 입술을 굳게 다물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백연은 그의 옆에 서서 이제는 단순한 산적 수괴가 아니라 정의의 동반자로서 그를 끝까지 보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자신의 검을 고쳐 쥐었다. 두 사람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산등성이를 올랐고 멀리서 밝아오는 여명은 이들이 가져온 진실이 세상을 비출 날이 머지않았음을 암시하는 듯 눈부시게 빛났다. 산채로 돌아가는 길에 강진은 마을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초를 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고 이 장부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생존이 달린 희망의 열쇠임을 상기했다. 백연은 그가 백성들을 바라보는 자애로운 시선을 지켜보며 자신이 연모하게 된 남자가 얼마나 고결한 성품을 가졌는지 새삼 깨닫고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강진이 가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그 가시를 치워주겠노라 다짐하며 그의 보폭에 맞춰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흑풍령의 나무들조차 이들의 장엄한 귀환을 축복하듯 가지를 흔들었다. 산채에 도착하자 박노인을 비롯한 대원들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고 강진은 확보한 장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제 최후의 결전을 위한 완벽한 준비가 끝났음을 선포했다. 모두가 환호하는 가운데 백연은 조용히 강진의 곁을 지키며 그가 뿜어내는 지도자로서의 위엄과 학자로서의 기계를 마음껏 자랑스러워했다. 이제 남은 것은 조학수의 죄상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썩은 관할을 정화하는 일이었으며 강진은 이를 위해 치밀한 경문 작성과 암행어사 출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백연은 그의 지시에 따라 산적 대원들에게 군기를 확립하고 전투 태세를 갖추게 하며 다가올 운명의 날을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날 밤 백연은 홀로 달을 보며 자신의 칼날에 묻은 지난날의 회한을 씻어내고 앞으로 강진과 함께 걸어갈 길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는 강진이 건네주었던 따뜻한 위로의 말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그가 꿈꾸는 세상이 곧 자신이 꿈꾸는 세상임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강진 또한 집무실 한편에서 등잔불을 밝히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백연의 이름을 적어 넣을 때마다 그녀의 안전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단단한 매듭으로 묶였으며 그 매듭은 조선의 대지 위에 새로운 정의와 사랑의 꽃을 피워낼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조학수는 자신의 비밀 장부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광기 어린 분노를 터뜨리며 관아, 주변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증거는 강진의 손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강진은 조학수의 추적을 역이용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기막힌 덫을 구상했고 백연은 그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산채의 모든 전력을 동원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산채의 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뜨거운 열기가 소리 없이 들끓고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진실의 칼날은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강진은 잠들기 전 백연을 불러 내일 벌어질 일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그녀의 무사함을 거듭 강조했고 백연은 걱정하지 말라며 강한 믿음을 보였다. 그녀는 강진의 손을 잡고 이 싸움이 끝나면 반드시 함께 한양의 거리를 걷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이야기했고 강진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녀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두 사람의 포옹은 짧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깊고 진실했으며 서로의 심장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무언의 약속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내일이면 흑풍령에는 새로운 역사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그 바람은 썩은 것들을 쓸어버리고 정의의 향기를 가득 실어올 것이었다. 산채의 병사들은 강진과 백연의 결연한 모습에 고무되어 각자의 무기를 점검하며 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다. 강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씻어내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고 백연은 그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험난했지만 서로의 손을 맞잡은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어둠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찬란한 희망의 빛이 가득했다. 그렇게 흑풍령의 긴 밤은 서서히 저물어가고 정의와 사랑이 승리하는 위대한 아침을 향해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강진은 마패를 다시 한번 깨끗이 닦아 품속 깊은 곳에 넣고 백연과 함께 산을 내려가며 최후의 심판을 위한 장엄한 행진을 시작했다. 그들의 등 뒤로는 수많은 산채 식구들이 깃발을 흔들며 따랐고 마을 백성들은
그들의 행렬을 보며 가슴속에 억눌러왔던 희망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백연은 선두에서 길을 열며 강진의 앞날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고, 강진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관아의 정문을 향해 나아갔다.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으며, 그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공의와 평화만이 남게 될 것이었다. 관아 정문에 다다랐을 때 강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신의 모든 권위와 진실을 담아 문지기들에게 비키라고 명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주변을 울렸다. 백연은 그의 옆에서 서슬퍼런 칼날을 세우며 조학수의 졸개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험있는 기세를 내뿜었고, 그 광경은 마치 전쟁의 여신과 지혜의 성인이 함께 강림한 듯했다. 당황한 포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강진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안채로 향했으며, 이제 조학수와의 마지막 대결만이 남았음을 직감했다.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된 이 장엄한 정의의 행진은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어 멀리 울려 퍼졌다. 조학수의 관아 앞마당에서는 승전을 자축하는 화려한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으며, 온갖 사내 진미가 상위에 가득 차 넘쳐났다. 그는 자신이 보낸 군사들이 산채를 불태웠다는 보고를 받고 이제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고 확신하며 거만하게 술잔을 높이 들어올렸다. 주변에 둘러앉은 아첨꾼들은 그의 위협을 칭송하며 앞다투어 술을 권했고, 악사들의 가락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잔인하게 덮어버리고 있었다. 함욕에 찌든 관원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마당 한 구석에서 굶주린 채 노역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눈동자에는 깊은 증오와 원망의 불꽃이 소리 없이 타올랐다. 연회가 절정에 달해 모두가 술기운에 취해 있을 무렵 낡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정문을 걸어 들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이강진이었다. 그는 수많은 포졸의 재질을 가볍게 물리치고 연회장 한복판으로 거침없이 나아갔으며, 그의 서늘한 기계에 압도된 악사들은 연주를 멈추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강진은 조학수를 똑바로 응시하며 백성들의 피눈물로 빚은 술맛이 어떠냐고 묻는 것을 퍼런 목소리를 내뱉었고, 그 소리는 장내의 모든 소란을 단번에 잠재웠다. 그의 등 뒤로 비치는 달빛은 마치 정의의 심판자가 강림한 듯한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며 부패한 권력자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조학수는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얼굴을 붉히며 당장 저 미친 자를 끌어내어 옥에 가두라고 고함을 질렀으나 강진은 미동도 하지 않고 품속을 뒤적였다. 그는 서서히 손을 들어 올려 은은한 달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고, 그 순간 연회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막 속에 휩싸였다.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우렁찬 외침이 관아 담벼락을 넘어 마을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자 숨어있던 역졸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 관아를 순식간에 포위하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관원들은 술잔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고, 조학수의 오만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하지만 조학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듯 광기 어린 눈빛으로 주변의 사병들에게 어서 저 가짜 어사를 베어버리라고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함욕에 눈이 먼 사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강진을 향해 달려들려던 찰나관아의 지붕 위에서 수십 명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앉으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백연이 이끄는 흑풍령의 정예무사들이 연기처럼 나타나 날카로운 검기를 내뿜으며 관군들을 압도했고, 그녀의 화려한 검술은 달빛 아래 한편의 잔혹한 춤처럼 펼쳐졌다. 백연은 강진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협을 단칼에 베어넘겼고, 그녀의 눈에는 사랑하는 이를 지키겠다는 강렬한 투지가 불타고 있었다. 전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으나 강진은 그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역졸들을 지휘하며 무고한 백성들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전황을 살피고 조율했다. 그는 조악수의 사병들이 퇴로를 차단당하고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며 항복하게 만드는 영리한 전술을 구사하여 불필요한 살상을 최소화하는 자비로운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백연은 강진의 냉철한 판단력에 감탄하며 자신의 거친 힘이 그의 지혜와 만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정의의 칼날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더욱 맹렬하게 적들을 몰아붙였다.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는 부패한 권력의 상징이었던 관할을 정화하는 강력한 폭풍이 되어 모든 불의를 쓸어버리고 있었다. 조악수는 자신의 비밀 금고로 도망쳐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나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던 백연의 칼끝이 그의 목덜미에 닿자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며 목숨을 구걸했다. 백연은 평생을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이었기에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강진의 나직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동작을 멈추고 고뇌했다. 강진은 그녀에게 사적인 원한으로 피를 묻히기보다 법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그의 죄를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진정한 복수임을 차분하게 설득하며 그녀의 증오를 달래주었다. 백연은 강진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마침내 살기를 거두었고 조악수를 역졸들에게 넘기며 비로소 오랜 세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관아마당에 포박된 채 꿇어앉은 조악수와 그 일당들을 향해 강진은 그동안 수집했던 비밀장부의 내용을 하나하나 낭독하며 그들의 추악한 죄상을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농민들과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이름이 울려 퍼질 때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정의의 실현에 환호했고 장내는 감동의 눈물로 가득 찼다. 강진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으며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썩은 조선의 대지를 정화하는 신성한 주문처럼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밝혀 새로운 희망을 싹 틔웠다. 백연은 그 곁에 서서 강진이 만들어내는 공정한 세상의 풍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선택한 남자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심판이 끝난 후 강진은 창고를 열어 그동안 몰수되었던 곡식과 재물들을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직접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 상처받은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고 관아의 높은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았다. 백연은 그런 강진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무력이 아닌 인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그녀의 거칠었던 성정은 봄눈 녹듯 부드럽게 변하며 진정한 여장부의 풍모를 갖추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반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정이라는 단단한 토양 위에서 더욱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깊어가는 밤, 관아의 조용한 정원에서 강진과 백연은 나란히 앉아 전장의 여운을 뒤로 한 채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미래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진은 백연의 손을 꼭 잡고 이번 일이 끝나면 한양으로 함께 올라가 그녀의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백연은 이제 칼을 휘두르는 삶이 아닌 강진의 곁에서 평범한 여인으로서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을 수줍게 고백했고 강진은 그녀를 품에 안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달빛은 두 사람의 약속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비추었고 흑풍령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은 이제 조선 전체를 비출 찬란한 빛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다음날 강진은 중앙정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조악수의 배후에 숨겨진 거대 세력의 실체를 폭로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날카로운 건의를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충신이었으며 그 곁을 지키는 백연은 그의 강직함이 꺾이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그를 보필했다. 마을은 이제 활기를 되찾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강진과 백연의 이야기는 민초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가며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이들의 위대한 여정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공의가 흐르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뗐으며 그 끝에는 오직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승리의 소식은 인근 고을까지 빠르게 전파되어 수많은 백성이 강진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는 겸손한 자세로 그들의 환대에 화답하며 관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강진은 임무를 완수했음을 알리는 서신을 임금님께 올리며 조악수 일당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고통받은 백성들을 위한 구휼책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백연은 강진의 행정적인 수완과 정치적 통찰력을 지켜보며 그가 단순히 정의로운 것을 넘어 세상을 바꿀 실력을 갖춘 인재임을 확신하고 그를 향한 연모의 정을 더욱 키워나갔다. 두 사람은 이제 고난의 시간을 지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함께 걷는 길에는 향기로운 꽃길만이 펼쳐질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있었다. 관아의 집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던 강진은 백연이 가져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동안의 피로를 씻어냈고 그녀와 함께 꿈꾸는 평화로운 조선의 내일을 머릿속으로 조용히 그려보았다. 백연은 강진의 책상 옆에 앉아 그가 적어내려가는 글귀들을 눈여겨보며 자신도 글을 배워 그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학구열을 내비쳐 강진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강진은 흔쾌히 그녀의 스승이 되어주겠노라 약속하며 두 사람은 책장 넘기는 소리와 붓 가는 소리가 어우러진 평온한 시간을 보내며 전쟁터의 살벌함을 잊고 인간적인 교감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들의 사랑은 지성과 야성이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일체를 이루었고 그 기운은 관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새로운 희망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조악수의 몰락 이후 지역의 상권과 농지도 빠르게 정상화되었으며 강진은 부당하게 몰수되었던 재산들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세심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백성들의 무한한 신뢰를 얻었다. 그는 법 집행 과정에서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며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여 부패한 관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살아있는 표본이 되었다. 백연은 그의 활동을 호위하며 지역의 치안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고 산적 생활에서 얻은 지형지물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도적대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망을 구축했다. 이들의 협력은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지역을 살리는 혁신적인 모델이 되었으며 그 성과는 조정에서도 큰 관심을 기울일 만큼 눈부신 것이었다. 어느덧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강진은 마을 백성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전송잔치에 참석하여 그들과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는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 백성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를 보내기 아쉬워했고 강진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말에 올라타기를 떠날 준비를 마쳤다. 백연은 말없이 그의 옆자리에서 고삐를 쥐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강진의 단단한 어깨를 믿고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그에게 맡기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멀어지는 관아를 뒤로하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향해 나아갔으며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하게 대지를 딛고 있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백성들은 강진과 백연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고 이들의 활약상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부패한 관리들에게는 공포를, 억눌린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강진은 말 위에서 백연의 손을 잡고 이제 우리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조선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여 깊은 신뢰를 표했다. 백연은 그의 미소에 화답하며 이제 자신은 산적 여도목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이자 정의를 수호하는 동반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노라.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사랑과 정의는 이제 하나의 완성된 선율이 되어 조선의 산천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다. 한양도성의 거대한 성문이 눈앞에 나타나자 이강진과 백연은 나란히 서서 장엄한 수도의 풍경을 감상하며 깊은 감회에 젖어들었다. 고색 창연한 기와 지붕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거리에는 활기찬 백성들의 목소리가 넘쳐나니 그동안의 험난했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강진은 말에서 내려 백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이곳이 바로 우리가 지켜낸 정의가 꽃피울 장소라고 속삭였고 그녀는 수줍은 미소로 화답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설레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강진은 곧바로 입골하여 임금님께 그간의 조사 내용을 낱낱이 보고하며 조학수가 저지른 천인 공노할 범죄들과 그 배후에 숨은 거대 권력자들의 명단을 증거와 함께 올렸다. 상감께서는 장부를 하나하나 훑어보시며 극심한 분노를 터뜨리셨고 즉각 의금부 국문을 열어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하라는 준엄한 어명을 내리시니 마침내 조선의 하늘에 공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강진은 보고를 마친 뒤 백연의 공로를 특별히 언급하며 그녀가 비록 산적이었으나 백성을 향한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고결했음을 강조하며 그녀에 대한 파격적인 사면을 간청했다. 한양의 번화한 거리를 걷는 백연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어두웠으며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투박한 손과 흉터가 너무도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강진이 자신을 위해 신분까지 걸고 간청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에게 더 이상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글픈 결론에 도달하며 홀로 떠날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자신이 누려야 할 행복보다 강진의 앞날이 더욱 소중했기에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짐을 챙기며 눈물을 삼켰고 그와의 짧았지만 찬란했던 추억들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했다. 임금님께서는 강진의 간청과 백연이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시어 흑풍령무리 전체에 대한 특별 사면령을 내리시고 그들이 양민으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토지를 하사하셨다. 이 소식은 곧장 강진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기쁜 마음에 백연을 찾아 달려갔으나 그녀가 머물던 방에는 오직 차가운 한기만이 감돌고 있어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말았다. 강진은 그녀가 남긴 짧은 작별의 서신을 읽으며 그녀가 느꼈을 자책과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곧바로 말을 달려 도성의 서쪽 성문을 향해 미친 듯이 추격을 시작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성문 근처에 외딴 길에서 강진은 홀로 걷고 있는 백연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목이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앞을 가로막아 섰다. 백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이내 고개를 숙이며 자신 같은 죄인은 나리 곁에 머물 자격이 없으니 제발 보내달라고 애원하며 애처로운 눈물을 흘렸다. 강진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세상이 정한 신분보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내게는 훨씬 더 소중하다며 자신의 진심을 담아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그는 백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법과 도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기 위함이 아니라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리고 고백했다. 백연은 그의 따뜻한 체온과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도망치려 했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었음을 깨닫고 강진의 품에 안겨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성문 밖의 적막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며 그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결코 손을 놓지 않겠다는 굳건한 사랑의 맹세를 달빛 아래 새겼다. 조정에서는 이강진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를 중앙의 요직으로 발탁하려 했으나 강진은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백성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살필 수 있는 지방의 수령직을 자처했다. 그는 화려한 권세보다 백성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도리라고 믿었으며
백연 또한 그의 곁에서 이름 없는 호위무사이자 동반자로 남기로 결정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들의 결정은 한양의 관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나 정작 두 사람은 세속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용히 짐을 쌌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흑풍령 무리가 정착한 마을은 조선에서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모하였으며 사람들은 그곳을 희망의 땅이라 부르며 이강진과 백연의 은혜를 노래했다. 강진은 공정한 법 집행과 자애로운 행정으로 만백성의 존경을 받았고 백연은 마을의 치안을 책임지며 아이들에게 무예와 의리를 가르치는 인자한 스승으로 거듭나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들을 닮은 맑은 눈망울의 아이들이 태어나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으며 한때 적대적이었던 인연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로 맺어져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진과 백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을 뒷산의 언덕에 올라 평화롭게 펼쳐진 들판을 내려다보며 지난날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깊이 실감했다. 백연은 강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만약 그때 나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차가운 칼날 뒤에 숨어 증오만 키웠을 것이라며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감사를 나직하게 전했다. 강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나 역시 법전 속에 갇힌 나약한 선비로 남았을 것이라 답했고 두 사람의 시선은 저 멀리 지평선 넘어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갔다. 이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 조선의 역사가들에게 진정한 정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귀감이 되었으며 수많은 민초의 가슴 속에 전설로 남게 되었다. 강진이 남긴 공명정대한 판결문과 백연이 보여준 헌신적인 의협심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가 되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등불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노년의 평온함을 맞이하며 서로의 눈 속에 비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고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은 조선의 대지 위에 가장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겨져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다. 해조문은 저녁 노을 아래 강진은 서재에서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구상하고 있었고 백연은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평화로운 일상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분의 벽을 허물고 인간의 존엄함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자였으며 그들의 삶 자체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위안을 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았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 바람 속에는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축복의 향기가 가득 실려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셨다. 백연은 문득 예전에 흑풍령에서 강진이 건네주었던 육포 한 조각을 떠올리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고 그때 인연이 이토록 거대한 인생의 반전을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강진은 서재문을 열고 나와 그녀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사랑의 광채로 가득 찼다. 이들에게 이제 칼날은 더 이상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상징이 되었으며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손주들에게 암행어사 나리와 여장군님의 활약상을 들려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쳤고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그 위대한 전설에 귀를 기울였다. 이강진과 백연이 심어놓은 정의의 씨앗은 이제 울창한 숲이 되어 온 나라에 맑은 공기를 선사했고 그 숲속에서는 그 어떠한 차별이나 억압도 발붙이지 못하는 진정한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지만 이들이 남긴 고귀한 정신만큼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후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정의의 길을 인도할 것이었다. 백연은 이제 더 이상 검은 복면을 쓰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서슬퍼런 정의감을 간직하고 있었고, 강진은 그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내로 여겼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며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작은 민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정성 어린 행정으로 마을의 태평성대를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지도자의 표상이 되었다. 이들의 사랑은 단순한 남녀의 정을 넘어 공동체를 향한 거대한 헌신으로 승화되었으며, 그 결실은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평화의 낙원을 창조해내기에 이르렀다. 조선 왕조의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는 민초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고 단단한 비석으로 세워져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대대손손 전해 내려가게 되었다. 이강진의 강직한 붓끝과 백연의 용맹한 칼날이 빚어낸 위대한 교향곡은 불평등과 부패로 얼룩진 시대를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으며, 그 울림은 현대에 이르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정의로운 마음과 따뜻한 인술이 만났을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준 이들의 삶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우리 곁을 지킬 것이다. 강진과 백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지는 해를 바라보며 이번 생에서 서로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들의 미소는 노을보다 더 붉고 아름답게 세상을 물들였다. 이제 이야기의 막은 내리지만 그들이 남긴 정의의 향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며 진정한 사랑과 용기가 무엇인지를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으며, 그 여운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아 메아리친다. 흑풍령의 여전사와 청렴한 어사나리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들의 위대한 전설은 이제 영원한 평화 속에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소중히 간직되며 그 장엄한 마침표를 찍는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한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한 영혼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이다. 배교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을 눈에 담았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저물어가는 노을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며 영원한 안식과 행복의 길로 들어섰다. 세상은 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이들이 보여준 숭고한 정신은 세대를 거듭하며 새로운 정의의 꽃을 피워낼 밑거름이 될 것이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 인생의 결말인가. 우리는 이제 이 고결한 영혼들을 보내주며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도 작은 정의의 등불 하나를 밝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조용히 깨닫는다.